HLB 놓고 보시면 일단 문자가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6만 1,000원부터 나가는데요. 이때 이제 단기 5%로 바로 진입을 해서 들어갔어요. 6만 1,000원부터. 5%의 비중을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의 경우 편입할 수 있다. 또 차익 실현 부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편입, 신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. 이게 이제 1월 26일, 그 다음에 1월 29일, 30일, 그리고 1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 있어요. 결론적으로 1월 31일 또 2월 1일 그리고 2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매매 사인이 나갔는데 7만 원 초반까지 계속 나갔어요. 나갔는데 이제 일단은 5% 범위에서의 중기 추세는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다.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거래가 이제 둔화됐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빠진다. 그러고 나서 거래가 지금 2월 8일 이후에 문자가 새로 나갔죠. 2월 8일 이후에 문자가 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결론적으로 앞부분의 고점인 78,400원을 넘기고 79,400원까지 들어 올려놨는데 수급법에는 그 사이에 좀 손바뀜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누적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온 상황이 됐어요. 다만 이제 대주주 지분이 10%예요. 대주주 지분이 10%고 외국인 지분이 19%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무지하게 많은 종목이에요. 그리고 꿈을 갖고 사는 종목이죠. 좋게 표현하면. 나쁘게 표현하면은 전환 물량을 상상을 초월하게 전환 물량을 행사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대주 지분 뭐 한 50% 됐었을 텐데 초기에. 그러면 주식수 2,600만 주짜리에 1,300만 주 가지고 있는 대주주, 그게 2,600만 주짜리가 지금 1억 3천만 주 돼 있다니까. 1억 주를, 아니, 전환사채를, 원래 2,600만 주짜리 전환사채를 1억 주를 하는 게 어딨어요. 지금 1억 3천만 주입니다. 어찌됐든.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누구한테 발행했는지, 우리는 뭐 소액 주주이지만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들만 이런 엄청난 부를 안겨줍니까? 그 자금이 어딘지 출처를 좀 밝혀보고 싶어. 농담이 아니라. 근데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유 머리 아파 이렇게 되시는 거고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쪽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인정은 하겠는데 당장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. 그러니까 시세가 나올 때는 뭐 거래 터지고 양복이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언제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밀려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두 번 다시 안 보는 거예요. 그걸 뭐 미련을 가져요? 그걸 뭘 미련을 가져? 그죠? 자, HLB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42,000원부터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. 1월 17일 날. 그 이후에 이제 뭐 벌써 89%의 흐름인 겁니다. 일단은 HLB가 1월 17일 이후에도 2월 19일에도 검색기에 71,700원에 뜨고 그러고 나서 7,700원이 더 올라와서 79,400원까지 그러니까 10% 이상 오른 거예요. 검색기에 뜨고 10% 이상 2월 19일 오래간만에 2월 8일 이후에 2월 9, 10, 11, 12 아니다. 2월 8일이 금요일이었죠. 그럼 2월 8일부터 해서 한 5거래일, 6거래일 만에 거래가 터진 거예요. 6거래일 정도 만에. 그렇게 터지면서요. 그림이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2월 19일 73,600원 아니지. 71,700원부터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 10%의 등락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점 79,400원 뭐 15%대인가요? 그렇게 찍고 나서 눌려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온 거죠. 그리고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왔고 우리는 재진입 신호가 나오는 즈음에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히 더 확대돼서 흘러갔기 때문에 편입 설정을 잡았던 겁니다. HLB 지금 먼저 설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76,000원까지 좀 열어놓으세요. 개장 초에 76,00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수급 부분이 20만 주 이상 나오지 않는다.
1.5% 수준 20만 주까지 출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, 그렇다면은 7만 6천 원 전후에서 들어가면은 최소 3에서 5%의 변동성 범위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이제 갭 상승의 양봉으로 뻗어 올라간다면은 그러면 수급 범위 꼭 보십시오.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150만 주, 170만 주도 들어왔던 종목이고 그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놀림만 놓고 대처할 수 있다. 지금 PBR이 10배가 넘고 PER은 뭐 적자인 업체 이제 뭐 PER 따질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들여다볼 만한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. 다만 기술적으로 뭐 FDA 승인 부분 이슈를 만들어 놓은 거죠. 이제 승인 부분 이슈라든가 그게 5월까지의 기준,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상장, 그에 따른 코스피 200 지수의 뭐 조기 편입이든 특례 편입이든 혹은 이번에 특례 편입이 안 되면 그 다음번의 기준이든. 그래서 결론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범위들을 가지고 수급, 외국계 기관 투자자, 국내 기관 투자자, 메이저들의 순매수수 매집이 있느냐, 그 부분 하나 놓고 보시는 거고, 두 번째 기준은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인데,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진행이 돼도 되는데 얘는 둘 다 지금 형성이 됐어요. 거래 대금 어차피 6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. 응? 19일날 거래 대금 6위. 그 정도면 뭐 시가총액이 6위는 아니니까 10조를 넘겼더라도. 그래서 충분히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흐름이다. 그런데 최소 범위의 거래량 7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. 19일날 630만 주, 그거는 거래가 없다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거래를 수반해 주고 돌릴 때 거래량인 거고,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, 사실. 700만 주에서 1000만 주. 700만 주만 터져도 일단은 뭐 거래대금 5위 전후를 형성할 거고, 1000만 주 터지면 거의 뭐 1, 2, 3위 안에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. 거의 뭐 1조 터지는 거니까. 그래서 수급 부분의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과 거래 대금 놓고 보셔야 되는데, 거래 대금 나쁘지 않고 누적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. 대주주 10%, 외국인 뭐 19% 이런 걸 감안하면은 별로 얼마 안 되는 수급이지만, 저 수급이 1억 3천만 주짜리 감안했을 때 5.8%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. 750만 주가 5.8%.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체 시장에서 순매수 15위인데 5.8%, 전체 시장에서 이제 11월 6일 이후에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6인데, 전체적으로 따질 때 그것이 금액 기준 15위이기도 하고, 퍼센테이지로 놓고 따졌을 땐 거의 뭐 최상위 매직 기준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. 현대차가 쌍끌이로 1000만 주니까 2억 1100만 주짜리니까 대략 한 5% 편입한 거예요. 뭐 상상을 초월하게 편입한 거고, 그죠? 그리고 삼성물산도 지금 1조 정도를 사재낀 겁니다. 적지 않은 거예요.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. 기아도 마찬가지고 1조 수준.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HLB도 밀리진 않는다. 그래서 단기 변동성 확장 볼 수 있어요. 뭐 간암 치료제니 이런 내용들,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증권사 내용 보고서 내용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문제는 뭐 주가가 변동이 확장되면은 척척 박사들이 나서요. 척척 박사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.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다라고 하면은 증권사 보고서 내용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어느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,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가장 좋은데,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. 근데 자기가 분석한 거냥 거짓말을 해. 그러니까 아우 우리 선생님 최고야. 근데 그렇게 믿고 들어가셨다면 안 돼. 그런 그 기준으로 종목 설정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.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
HLB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DA 승인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거래소 이전 상장, 뭐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 혹은 뭐 일반적인 편입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점에서 이제 좀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 거래만 수반된다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. 근데 최근 한 5, 6거래일 거래가 둔화됐었는데 계속 둔화되면 못 보는 거예요. 나는 미리 사뒀더니 대박났다. 냅뒀더니 더 가더라. 그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차, 기아, LG화학 요 5종목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. 그런 정도 놓고 보는 거지 막연하게 아무거나 HLB 같은 종목을 냅뒀더니 가더라. 이건 위험합니다. 결론은 이제 1월 23일 날 FDA 승인 이슈 가지고 변동성이 확장됐고,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왔고, 그리고 25일 날 다시 이제 더 낮은 가격에 매수 신호가 나왔고, 52,800원이에요. 지금 얼마? 79,400원. 고점이. 그러면은 뭐, 여기서도 2,700원 정도, 오른 거니까, 27,000원 오른 거니까, 여기서도 50% 기준이 됩니다. 상승률이. 운전 잘하고 하는 거죠. 시가총액 10조를 좀 넘기는 상태인데, 시장 조치, 뭐 투자 경고나 뭐 이런 부분은 단기과열 지정료나 이런 거 지정되지 않게끔 차분하게 눌러주고 다시 땡기고. 그러니까 뭐 내일 한 방에 다시 또 땡겨서 이틀 연속 진짜 뭐 슈팅을 주고 또 누를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냥 바로 실지. 그건 뭐 내일 돼봐야 알죠. 근데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기준에서는 이왕이면은 한 템포 눌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76,000원 수준까지 눌리는데 수급은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다. 일부 매도가 나오더라도 20만 주 이상 공격적인 매도만 아니면 돼요. 제한적 매도 혹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있는데 눌린다? 그러면 되돌리는 흐름 놓고 보면서 되돌릴 때 빠르게 따라 붙을 수 있다는. 검색기에는 되돌리는 강도에서 뜰 거예요. 떨어지는 칼날에는 낙폭과대라고 해서 종목 검색기에 뜨진 않아요. 이 종목 검색기에. 29일날 보시면 HLB가 4.29%였고 엔캠이 7%였어요. 145,400원? 1월 29일날? 엔캠 오늘 31만 9천원 뚫었죠. HLB는 68,000원? 오늘 79,400원. 뭐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1월 말에 HLB의 가격이 제한적이다. 그렇죠. 반짝 뜨고 나서 바짝 올리고 눌림 못 받고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한번 오버슈팅 주고 73,000원대인가요? 그리고 나서 2월 추순 그 라인에서 78,400원까지 고점 형성하고 78,400원에서 계속 7만원 이하까지 눌러놓은 상태에서 맴돌고 있었잖아요. 드디어 이제 19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. 2월 19일 날 73,600원 아니지 71,700원 거기서부터 터져서 15%대 16% 수준 15%대 하여간에 그 라인까지 주가가 확장이 됐던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월 26일부터 해서 계속 뭐 수익 HLB입니다. HLB입니다. HLB예요. HLB라니까요. HLB 수익 좀 봐주세요. 계속 지속적으로. 저 수익 범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. 저 수익 범위를. 대박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2월 19일에 다시 HLB 이런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 월봉 기준에서의 저 매집에 대한 매집 목표를 85,000원을 계속 잡아드려 왔어요.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합산하면 이제 751만 주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2008년도 도서에 나와 있어요. 매집을 했을 때 얼마큼 들어 올려야
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변동률에 대한 교육인데 54,400원 개인이 5.8% 정도 매수했다? 그럼 최소 30에서 50%는 들어 올려놔야 돼요. 5.8% 구간이 여기라고 그랬죠. 2차 매집 국면. 그러면 현재 매수 평균 단가 기준 대비해서 30에서 50% 했을 때 50% 기준이면 82,000원 정도 됩니다. 근데 수급이 어차피 더 들어온다. 8만 원 넘기려 한다면 어차피 더 들어온다라는 거를 설정을 잡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? 85,000원 1차 목표 주가로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. 됐죠?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입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이고 있어요. 지금 뭐 앞전에 올려드린 월봉 차트 보면 다 이래요. 응? 이런 자락에서도 목표 주가 다 높게 설정해 드린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인데 갭이 발생되고 나서도 저렇게 85,000원 기준을 계속 설정해 드렸어요. 저게 2월 초순 그 라인들입니다. 결론적으로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. 급증갭이 발생되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.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급증갭 돌파갭의 목표를 설정해 놓은 교육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 단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시중의 도서 자료 보시면 그냥 돌파갭과 급증갭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교본을 그대로 훔쳐다가 지거 인양 지 책에다 그냥 갖다 넣어버려요. 그렇게 넣었으면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고 불리면서 뭐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. 그럼 윤정도처럼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놔야 증권사에서 우리도 좀 교육 좀 해주세요. 라고 모셔가는 거죠. 단 한 명도 급증갭에 대한 이 내용이 없어요. 또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에 대한 200일선이 아닌 21선 이하의 범위에 그림 오류 난 거에 대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. 하여간에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런 교육도 다 받아보시고요.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이제 돌파갭은 넘어선 거죠. 그래서 급증갭이 발생된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85,000원, 9만원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열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차적으로 85,000원 정도인데 그건 뭐 툭 건들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등락 범위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 변동률이 확장돼 있을 때 기준에 저렇게 일봉 차트 삼선 전환도의 흐름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캔들을 잡아드린 거죠. 장족형의 흐름이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2월 6일에 일봉인 거고 그리고 2월 19일에 일봉입니다. 다시금 갭이 나오면서 돌파갭이 형성됐단 말이에요. 저것도 마찬가지로 85,000원에서 95,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. 이미 124% 뭐 이렇게 흘러왔고.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서 대처할 거냐. 막연히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다 보셔도 돼요. 근데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기울기 이런 것도 제대로 설정을 못 하시는데 막연하게 뭐 기술적 분석 한다고 아무렇게나 뭐 5일선이 이탈되면 손절해야지.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것을 또 맹신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려요. 그리고 모든 그러한 수식 기술적인 분석은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. 52,800원입니다. 58,300원입니다. 68,500원입니다. 73,600원입니다. 그리고 고점이 79,400원입니다. 함께 하세요. 함께 하셔서 일단은 당장 그 2월 20일부터 해서도 HLB가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에 대한 설정 범위가 잡히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. 맵다방의 25%의 이런 수익 범위까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렇게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결론은
지금 현재 기준에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유튜브부터 찾아오시고 유튜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전부 이거 다 무료로 올려놨어요. HLB, SK 하이닉스, 엔캠, 전부 무료로 다 올려놨다.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. 자산 여력 되시는 분들은 꼭 VIP방이 아닌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방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기준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거예요.